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분 맥 행정학 신제도론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2021년, 2023년, 2025년 요 3개년도 기출에서 신제도론과 관련된 기출은 2021년도에는 모두 7문제가 출제되었고 2023년은 2문제 나왔고요. 2025년은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개년 동안 전체 1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 11문제를 차근차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고 2021년 지방직 9급의 18번 문제와 관련된 문제 1분의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이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제도주의는 선생님이 이제 내용 과정에서 여기에 등장한 이제 배경을 먼저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신제도론이 있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구제도론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고전 경제학 시기의 어떤 구제도론, 그 우드로 윌슨이죠. 그거를 비판해서 이제 신제도론이 나왔는 거예요. 1990년대에. 그러면 구제도론에서 이제 우드로 윌슨이 강조했던 거는 공식적 법적인 정부제도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비판해서 이제 신제도론에서는 공식적인 것에다가 비공식적 제약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에다가 비공식적 제약, 요거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공식적 제약을 강조하면서 이 제도의 어떤 동태적, 전체적 어떤 패턴, 역동적 관계 이런 거를 또 강조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그 합리적 선택 이론, 그리고 형태주의, 다원주의 또 그거를 비판해서 또 신제도주의가 나왔다라고 했죠. 합리적 선택 이론과 형태주의하고 다원주의는 그거는 원자화된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제도주의로 왔을 때는 이제 제도화된 개인이라고 했는데, 이 형태주의의 어떤 그 원자적 설명은 인간 형태 중심의 어떤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했죠. 다른 말로 이제 한원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서 어떤 제도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주의 연구에서는 이 제도적 변수는 종속 변수로 전략했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비판하면서 어떤 제도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했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독립 변수로서도 이제 강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구제도론하고 신제도론의 공통점, 이걸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행정의 3대 변수가 인간, 구조, 환경인데 구제도나 신제도는 공통점은 이 합리적 행동 모형의 회의적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합리적 행동 모형이 이제 개인 중심적 결정, 인간을 중심으로 둔다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회의적으로서 구제도나 신제도는 이제 구조 제도를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이제 신제도주의는 이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갖다가 제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독립 변수이기도 하고 또는 동시에 종속 변수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쪽의 어떤 등장 배경과 관련된 포괄적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를 보시면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도는 법률, 규범, 간섭 등을 포함한다. 요게 이제 그 구제도론에서 강조했던 이제 공식적인 것이죠. 이 공식적에다가 이제 비공식적인 것도 이제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요거를 공식적 포함하는 거,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 의존성을 따른다고 본다 했죠. 우리가 이제 신제도주의는 3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눈다 했죠. 다음 문제 또 여러 개 나오겠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있고,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있는데, 특히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 각국의 어떤 역사적 가정을 생각합니다. 역사적 가정을 중시한다. 그 역사적 가정이 그 경로 의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중요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했겠죠. 그래서 이 행정학의 선지에서 이거 이제 A 요소하고 B 요소가 있으면은 그걸 바꿔치기 하는 유형을 잘 보라고 했죠.
그러면 적절성의 논리하고 결과성의 논리. 신제도주의 세 가지 유형에서 어디에다 갈까요? 이 결과성의 논리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결과성 논리는 내용 정리할 때 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행동의 논리, 가장 합리적 효율적 결과를 가져오는 제도를 채택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결과성의 논리가 되고, 적절성의 논리가 이게 바로 사약적 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건데, 적절성의 논리는 이런 거라 했죠. 그 제도 형성에 있어서 일단 목적 수단의 어떤 합리성, 그런 어떤 능률성 논리보다는 사회적 정당성, 이 사회적 정당성이 바로 적절성이라 했습니다. 어떤 최선은 아니지만 주변 상황에 뭔가 적절해야 한다는 거. 쌤이 예시로 롱패딩 이야기했죠. 청소년들이 100만 원짜리 롱패딩을 입고 가면 나도 입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주변 상황에 뭔가 적절해야 된다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적절성의 논리, 사회적 정당성, 적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 논리죠. 결과성 논리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었고, 4번은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어떤 이기적 형태를 제약한다라고 보여있죠. 그리고 신제도주의에서 이제 이 제도라는 개인의 행위를 일단 제약하는데, 그 신제도주의 또 하나의 그 분파 중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도 바로 이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어떤 이기적 형태를 제약한다라고 본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그 신제도주의에서 이 제도는 독립 변수인 동시에 종속 변수가 된다 했습니다. 거기까지 내용 정리가. 자, 신제도주의 두 번째 문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21년 행정사 1차 문제입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 자, 54번 문제 봅니다.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우리가 신제도주의 관련된 문제 전체 다 풀이 하니까 신제도주의 있는 선지 5번부터 먼저 봅니다. 신제도주의 이론은 제도가 개인 행위를 제약하지만, 요거는 이제 제도의 어떤 독립변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요거는 바로 종속변수로서 제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제도주의 이론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다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도 우리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론을 보시면 신행정론, 공공선택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신공공관리론. 우리가 이제 행정학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대응되는 개념을 잘 생각을 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행정론 하면은 이 앞에 뭐를 비판해서 나왔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신행정론 앞에 나왔던 게 바로 형태론이죠. 가치와 사실의 구분. 그래서 가치 판단, 정치 영역을 배제되는 어떤 사실 판단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죠. 그런데 1960년대 말 미국의 흑인 폭동, 미국 사회의 어떤 혼란,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이 사실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던 형태론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형태주의의 어떤 현실 적합성,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의 어떤 결여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것이 신행정학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행정학은 바로 적실성, 실천을 강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가치 판단이죠. 그러면 이제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 되는 것이죠. 형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건 새 이원론이 되었고, 신행정론은 적극적인 가치를 바로 실천하는 거고 가치적인 판단을 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이해했다면 요거 1번 선지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선택 이론은 하는데, 뒤에 내용 보니까 뭐 직권적 관료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내용 정리 시간에 공공선택론의 주요 이론 9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 LO의 불가능성 정리, 두 번째가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관료제의 예산 결정 행태 분석 이론 중에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털록의 지대 추구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다운스의 민주주의 경제적 이론,
그 6번째가 바로 빈센트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그럼 7번째가 이제 티브 가설. 그다음에 8번째가 이제 세뮤얼슨의 공공재 이론. 9번째가 이제 오츠의 분권화 정리. 각각 내용은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에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건데, 그 9가지 내용 중에 뒤에 이제 소술에 있는 걸 보면 집권적 관료제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라고 보는 요 이론은 공공선택 이론 중에서 빈센트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에 관련된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빈센트 오스트롬은요, 기존에 우드로 윌슨의 어떤 행정 패러다임, 관료 행정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비판했느냐면은, 기존에 이제 그 윌슨류 행정 패러다임은 공무원을 계층제로 완벽히 서열화했죠. 그걸 좋은 행정을 위한 구조적 조건이 된다라고 윌슨의 어떤 행정 패러다임은 주장했는 건데, 근데 이 오스트롬은 그런 어떤 단일의 근력 중추에 이제 기속되도록 공무원을 계층제 안에다 완벽하게 서열화하면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그렇게 부응하지 못해서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롬은 반드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효율적 공급을 위한 어떤 그런 조직적 장치로서 근한을 분산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관할권을 중첩시켜야 되고, 다원 조직체를 활용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바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공공선택 이론 중에서 뒤에 지금 부연 설명한 거는 바로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에 관한 이론이죠. 기존의 어떤 집권적 관료제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유일한 최선의 방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맞는 선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면 항상 그 모더니즘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겠죠. 모더니즘을 비판해서 나온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먼저 알기 전에 모더니즘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모더니즘은 이성과 합리성, 과학으로 압축되는, 그 과학으로 압축되는 어떤 객관주의, 실증주의, 과학주의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근본주의, 그다음 보편주의, 근원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거고, 그거를 비판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은 그 모더니즘에서 근본주의, 보편주의, 근원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왔을 때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맥락의 의존성이라고 했어요. 맥락 의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이 강조했던 이성, 합리성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비판에서는 감성을 중요한다 했습니다. 감성을 중요한다 했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공부가 되어 있다면은, 자,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증주의를 배경한다. 그렇죠. 기존의 어떤 모더니즘이 강조하는 보편적 이론, 이런 거, 실증주의, 이런 걸 배격하고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 했으니까, 요거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공공관리론이 나오면은요, 항상 신공공관리론에 이제 비판으로 나오는 여러 이론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신공공 서비스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넛지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즈만의 뭐 공공가치 실패론이라든가, 또는 뭐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 이런 등등이 있었죠. 자, 그거를 이해했다면은, 자, 뒤에 서술된 걸 보면 고객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로서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강조한다. 요 뒤에 있는 말이 이게 봉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봉사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바로 요거를 비판한 이론 중에 하나인 신공공 서비스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신제도주의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고 요거는 2021년 군무원 구급 문제, 바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행정이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제도주의, 요 선지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3번 봅시다.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과 조직,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자, 요거 앞에 문제에서 설명했죠. 신제도주의는 자, 두 가지를 비판해서 나온 겁니다. 구제도론을 비판해서 나온 게 신제도론. 자, 또 하나는 바로 1950년, 60년대의 합리적 선택이론, 형태주의, 다원주의 요 세 가지가 이제 원자된 개인, 다시 말하면 인간 형태 중심에 있던 방법론적 개체주의, 한원주의라고 했죠. 요거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 나온 거, 제도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해서 나온 게 바로 신제도론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 신제도주의는 구제도론하고 지금 비교해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제도론은 이 제도를 그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봤겠죠. 그래서 정태적인 것입니다. 정태적인 것이고, 그거는 이제 제도가 개인과 조직, 국가였던 성패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구제도론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비판해서 나온 게 바로 신제도주의입니다. 신제도론은 이 제도를 중심 개념으로 뭐 정책 현상 등 다른 변수들 간의 어떤 인과관계 분석하고 가설 검증을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동태적 관계, 전체적인 어떤 패턴, 역동적 관계를 중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서술되어 있는 것은 제도가 개인과 조직,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요거는 바로 신제도주의가 아니라 바로 구제도론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이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은 이제 앞에 문제 풀었듯이 신행정학은 바로 형태주의와 논리 실증주의를 비판해서 등장했다고 앞에 문제에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1번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에 그렇죠 관리적인 요게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거랬겠죠. 요것도 맞는 선지가 되고, 자, 거버넌스 이론은 정부, 시장, 시민 사이의 어떤 협력과 협치를 지향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제도주의 이론 네 번째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34페이지죠. 34페이지 2021년 군무원 7급 3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신제도주의는 앞의 문제에서도 설명했듯이 구제도론을 비판해서 나온 신제도론, 그 다음에 또는 그 형태주의, 그 다음에 다원주의, 합리적 선택 이론을 비판해서 나온 신제도주의, 이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했는데, 요 1번은 지금 내생 변수하고 외생 변수에 요 말이 있기 때문에 구제도론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구제도론은 그 제도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 했겠죠. 그래서 이 제도가 개인과 조직, 국가였던 그 성패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했겠고, 정태적 기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신제도주의는 바로 내생 변수로 취급합니다. 제도를. 그래서 제도를 중심 개념으로 어떤 정책 현상 등 다른 변수들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동태적 관계, 바로 역동적 관계를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동안 내생 변수로만 다루어오던 정책 혹은 행정 환경을 외생 변수와 같이 직접적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종합 분석적인 연구에 기하고 있다. 여기 지금 거꾸로 됐죠. 그동안 그 구제도론에서 외생 변수로 다루어왔던 정책으로 되고, 그걸 신제도주의에서는 이제 내생 변수로 이제 제도를 취급해서 다루었다. 이렇게 돼가야 되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신제도주의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지금 여기처럼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그 다음에 사약적 제도주의. 그 각각에 대한 뒤에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일단 답은 나왔지만 2, 3, 4 확인해 봅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위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의 제도에서 찾고자 한다. 자, 역사적 제도주의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바로 경로 의존성이라고 했죠. 각
각국 제도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떤 그 국가 간 어떤 정책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경로 오전성,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도 2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경제학의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는 거, 이것도 맞는 말이고, 사약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범위를 가장 넓게 보고 있다 했죠. 요거 맞는 말인데, 요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건, 역사적 제도주의는 그 중범위 수준의 제도 분석이라 했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역사적 제도주의는 어떤 국가의 어떤 역사적 가정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문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하고 문화를 비교해 봤을 때 문화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를 가장 넓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화 아래쪽에 있는 국가, 그거는 이제 중범위 수준의 제도 분석은 역사적 제도주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